비트코인과 함께 알트코인도 잘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알트코인이 잘 갈지, 어떤 코인으로 대응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눌림이 있었지만 다시 이렇게 반등을 주고 있는데, 여기서는 사실 이렇게 가면서 이런 식으로 탁 가주면은 좋긴 해요. 근데 너무 빠르긴 해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한번 제 마음에서는 그냥 여기서 있죠. 이게 좀 전체적으로 얘네가 이렇게 좀 횡보를 하면서 좀 눌리면서 횡보하면서 이 구간을 조금 천천히 뚫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크게 봤을 때는 제가 주봉에서도 이번 주가 일단 좀 리테스트가 나오는 구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래야 이 돌파가 좀 늦어지고 돌파가 늦어져야 더 멀리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미 사람들은 많은 거래대금의 이탈이 있고요. 그리고 프리미엄을 봤을 때도 보시면 이제 1% 후반에서 2%, 이제 피스가 좀 오르니까 얘는 2%긴 한데, 그렇죠? 여기 보면 얘만 혼자 좀 잘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2%긴 한데, 어쨌든 이 과정에서 횡보를 해야만, 그리고 별 재미가 없어야만 김프가 많이 빠질 것이고, 그리고 이후에 이 박스권을 위로 돌파할 때는 비트가 굉장히 많이 오를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는 해외 주도로 오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국내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별로 없고 물량은 이미 해외로 많이 갔기 때문에, 운전을 보통 해외에서 운전을 하잖아요, 비트코인은. 그래서 그 시세가 해외를 주도로 가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시차가 달라서 보통 새벽에 많이 오르는 움직임이 있어서 한국인들이 그 시세를 잘 못 따라가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오히려 이때는 해외 쪽으로 발생을 한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김프가 이제 1에서 2%가 지금 한국이 더 비싸지만, 이게 해외가 올라가면은 이 가격이 맞춰지거나 아니면 해외 쪽이 더 가격이 높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역프,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보고 우리가 역프리미엄이라 그러는데, 그때가 살짝 뜨면은 진짜 더 좋은 시그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우리가 기다려주면서 시간을 좀 더 보내주는 게 저는 더 좋다고 보는데, 이렇게 이제 빠르게 만약에 오른다, 회복이 빨라가지고 여기를 이제 고점을 다시 빠르게 탈환한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얘가 이렇게 빠르게 갔다가 조정도, 기간 조정도 별로 안 주고 가격 조정으로 조금 줬다가 이런 식으로 장이 오고 끝나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2024년 연말 정도가 우리가 보는 고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좀 오랫동안 횡보하면 2025년 초까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고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길어지는 게 낫죠. 요즘에 보면은 좀 유예 움직임이 좀 있어가지고, 금투세 유예 움직임이 있어서 우리는 좀 더 시간을 길게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비트코인 시황은 이렇고요. 일단 단기간에 우리가 뭔가 일어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여기서 리테스트를 하면서 박스권 횡보가 길어지고, 이 과정에서 그게 끝나면 돌파를 하거나 아니면 다시 상단까지 가는 그런 형태가 될 거다. 박스권 상단은 73,000달러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가서 한 번 더 눌렸다가 바로 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그냥 바로 뚫고 갈 것인지, 둘 중에 하나로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당장 여기를 간다라는 생각보다는 좀 더 기었다가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했다가 간다라는 생각을 가져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장 뭐가 오르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마인드로 계속 하고 있다면 매집을 해도 상관없어요. 사실 솔직히 상관없어요. 눌리면 눌렸다고 매집하면 되고요, 안 눌리면 안 눌릴 것 같아서 매집해도 되고요, 뭐 그런 상태긴 해요. 근데 다만 항상 강조드리는 것은 비트코인을 담아둬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도미넌스가 오르는 장세에서 좀 불안하신 분들은 알트보다는 비트를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오른다고 해서 알트가 덜 오르는 것이지 안 오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난 저점을 잡아야겠어 하시는 분들은 알트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알트를 했을 때 비트코인보다 속도가 더딜 수 있고 좀 답답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감내를 해야 되는데, 그걸 대부분은 감내를 못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결론은 비트를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오전 영상에서 피스 네트워크가 어제 멤버십에서 유일하게 손절이 났던 그런 5개 티였는데, 다시 재도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복구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590원에 1차 액젓을 했고요. 2차, 3차, 4차가 이제 남아있네요. 그래도 피스가 락업 해제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유독 많이 떨어지긴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오늘 다시 이렇게 말아올리는 거 보면서 거래량도 떠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추세의 반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V자로 올라가면 너무 기분이 좋겠지만, 그러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있다. 제가 이제 이걸 뭐 때문에 그러냐면, 지금 보면 솔라나가 제가 계속 좋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솔라나가 잘 가고 있어요. 원래 이럴 때는 비트 형제들이나
아니면 솔라나나 그다음에 뭐 각종 AIW가 좀 핫테마들 그런 애들만 몇몇 개가 가고 나머지는 비트코인보다 덜 가는 그리고 오히려 좀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솔라나가 아웃퍼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되게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피스 네트워크가 솔라나 쪽에 오라클이고 그리고 체인링크가 요즘 괜찮잖아요. 체인링크도 오라클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좀 버무려서 피스가 잘 가겠다 해서 저는 픽을 냈었는데 근데 이제 그 락업 해제 이슈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이게 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다시 말아 올리는 걸 보고 이 락업 해제라는 부분을 개미 털기로 좀 이용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저는 이제 얘랑 조금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세이도 보면은 되게 안 좋은 게 뭐냐 상장가보다 되게 많이 떨어졌다가 어느 순간이 돼서 저점이 나오니까 그다음부터 자리를 계속 안 주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갔거든요. 세이도 약간 그렇게 되지 세이가 아니고 피스 네트워크요. 얘도 세이처럼 그렇게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솔라나나 이런 것들을 잘 잡으신 분들은 잘 났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댓글에 무슨 코인이에요? 막 이렇게 되묻는 분들이 있던데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고 뭐 구체적인 종목 진입가, 목표가 이런 거 설정하는 거는 멤버십에서 해줄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코인 이름이랑 이런 것들은 다 말씀드린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는 공개 영상에서. 그래서 이것도 영상 끝까지 중간에 스킵하지 마시고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은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여러분들이 그 정도의 좀 성의는 보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좋아요랑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2번, 3번도 봐주시면 좋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거래 대금이 완전 말라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오늘 오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거지만 정말 좋은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낮아서 올릴 돈이 없기 때문에 시장이 재미없다도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사실 누군가가 시장을 띄워놓으면 결국은 들어옵니다. 그래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가 아니고 거래 대금이 이런 시점에 없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 그래야 우리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때까지 제가 올린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럴 때 사놓으면 관심이 없을 때 사가지고 사람들이 관심이 가질 만큼이 될 시점에 얘네들한테 물량을 던지면 되게 좋은 그런 게 바로 저평가됐을 때 사고 고평가됐을 때 파는 그게 투자의 정석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해주면 나쁠 게 없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다. 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자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주간 주봉의 RSI가 최근 강세를 넘어섰다. 이게 이제 골드크로스가 나왔다라는 소리거든요. 이렇게 그때마다 좋은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마찬가지로 지금 비트코인이 도미넌스가 이렇게 있는데 테더 도미넌스와 이렇게 상황을 보면은 정확하게 좀 디커플링 형태로 된다. 얘가 오르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얘는 돌파에 대한 불리시 그러니까 상승장에서 일어나는 상승 돌파에 대한 리테스트인데 이거는 이 지지선에 대한 하락 돌파에 대한 리테스트이기 때문에 이 이후에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당연히 코인도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을 보면은 달러 인덱스랑 봤을 때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지금 더블 탑이 나오면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이 좀 반비례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잘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매우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면은 정말 이렇게 가면 무슨 28만 30만까지 나오는데 요거는 좀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요 가격대가 저는 그럴듯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항상 그건 아셔야 돼요. 코인에 한계는 없습니다. 떨어지는 것도 설마 여기까지 떨어지겠어? 네. 설마 이거보다 더 오르겠어? 네. 항상 한계를 두지 말고 상상하셔라. 그런데 15에서 17도 굉장히 큰 가격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돼도 저는 만족할 것 같다. 근데 또 막상 그때가 되면 만족을 못할 수도 있겠죠. 일단은 좀 지켜보도록 합시다. 좋은 장세예요. 그리고 S스코어라는 온체인 지표가 있는데 보면은 요게 이렇게 높아지면 항상 고점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이때도 보면 이렇게 튀었었고 근데 강세장에서의 고점이 나올 때는 요 레드존을 훨씬 더 상회하는 구간을 올라줘야 되는데 이번에는 여기 살짝 찍고 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간에 다시 위로 올라가면서 횡보가 끝나서 다시 위로 올라가면 횡보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 횡보를 하는 동안 이 지표도 이런 식으로 우하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끝난 다음에 올라가주면 이렇게 가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거를 보게 되면은 알트 시즌이 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저는 진짜 알트 시즌에 대한 강조를 정말 많이 드렸는데요. 아직까지 알트는 여기밖에 못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 이게 일종의 이렇게 헤드 숄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또 올라가다 보면 여기가 또 있겠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눌림목 나오고 또 이렇게 가면 얘가 이렇게 되는 큰 역헤드 숄더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얘가 요 위에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러면 알트가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지금 뭐 단순하게 뭐가 내 코인이 안 오른다, 뭐 가만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루하다 이럴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이런 시그널이 나올 때마다 너무 기대가 돼야 돼요. 전 너무 지금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고 참은 사람만이, 잘 견딘 사람만이, 견딘다는 표현도 솔직히 왜냐면 진짜 5월 1일이나 4월 13일인가 그 정도에 되는 빔이 나와가지고 그 고통스러워야 그 견딘다라고 하는 거지. 이거는 그냥 저점은 계속 높여지고 있으면서 내 잔고가 대신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뭐 지루하다 이거지. 무슨 견딘다라는 표현은 좀 웃기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그냥 시간을 잘 보내고 있으면 알아서 좋아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로. 그래서 그냥 혹시 몰라서 제가 혹시 몰라서 항상 여러분들한테 이제 2번씩 찍고 뭐 영상 계속 올리고 하는 거지만, 계속 비슷한 내용인 이유는 저는 계속 똑같은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 오늘 일이 내일 뭐 바뀌고 이런 거는 물론 이제 본격적인 여러분들이 아는 그 상승장이 오면 매일매일이 변동성이 심할 텐데, 그 변동성이 심한 그 장세가 되기까지 이런 식으로 응축하고 힘을 모으는 단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장세가 오는 거니까, 지금은 힘을 모으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천천히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잘 하시면서 코인도 그냥 떠나지 마시고 시간을 천천히 여유롭게 지켜보고 있으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장세가 금방 올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 유튜브 올라오면 그냥 보기만 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냐? 알람 설정해 놓으면 빠빠빠빡 뜨잖아요. 올릴 때마다. 그런 거 보고 얘 오늘 영상 올렸네. 영상 내용 괜찮네. 오케이. 좀 기다려 볼게. 그냥 이 정도만 딱 마인드셋을 해놓고 기다리다 보면, 기다린다는 표현도 또 재밌는 것은 이미 우리는 매수 자리에서 다 매수를 했잖아요. 어디서 매수를 했냐?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자리들은 요때, 그리고 요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도 뭐 말씀드렸냐? 이거 그냥 박스권일 거야 라고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나는 매수를 했고 그 자리들이 좋은 매수 자리였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뭐 수익 실현 좀 일부 하실 분들은 하셔도 된다. 왜? 어차피 해도 여기서 이렇게 해서 만약에 눌림목이 오면은 다시 잡으면 되고, 잡아서 계속 눌리면 되고, 안 오고 올라가도 어차피 나는 많은 물량을 매수했기 때문에, 많은 비중을 투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걱정할 게 있습니까?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걱정할 건 뭐예요? 뭐 비트코인이 과연 언제 끝날까? 돈을 이 정도 벌면 나는 이렇게 할 거고, 뭐 그냥 그런 거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그런 거 생각하고 있어요. 네. 긍정적인 생각만. 이번엔 알트장 안 오는 거 아니야? 뭐 비트코인이 뭐 어쩌다고, 금리가 뭐 어쩌고, 아무 쓸모 없어요. 이해되세요? 아무런 쓸모가 없는 생각이,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항상 뭐 얼마 이렇게 벌면 나 너무 돈 많이 벌어지는 거 아니야? 차라리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부정적인 생각 하실 거면, 아시겠죠? 그냥 그렇게 잘 하시면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 비트코인 정말 정답이에요. 당연한 소리 같지만 당연한 소리이기 때문에 정답인 겁니다. 일찍 투자할수록 유리하다. 아직 초기 단계다. 제가 이거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리는데, 비트 1개 이상 보유한 비율이 2%가 안 됩니다. 1.87인가 그래요 지금 퍼센트가. 여러분들 비트코인 1개 갖고 있으면요, 전 세계에서 1.87% 안에 들 수가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노다지, 코인 시장 노다지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홍콩에서의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가 오늘 거래량이 45억 원이다 뭐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는데, 점점 늘어날 거예요 이거는 계속. 그렇죠? 그리고 미국 ETF 이더리움 현물 ETF가 올해 아니 내년 승인 전망이다는데, 제가 이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거 밀리면 뭘로 보시면 되냐면요, 그 승인된 다음에 이게 이제 고점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승인되면 고점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되면 이게 밀리면 밀릴수록 기대감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ETF도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1월 달에 보면 여기서 그 눌림이 나왔잖아요. 지표 다 끄고 여기서 이제 ETF 승인 나고 48,000 찍고 눌림 나왔는데, 그 전에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리는 지점을 26,000에서 49,000 여기까지 올리는 거를, 이 상승을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서 승인이 났고 그 다음 이후에 이렇게 조정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 최초의 선물 ETF가 이때쯤에 승인이 됐어요. 그러면서 얼마 안 오르고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좀 교훈 삼을 필요가 있는데 뭐냐면 이 남은 ETF가 이더리움 현물 ETF잖아요. 얘가 만약에 뭐 연말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얘네들 말하는 것처럼 뭐 내년 초에 승인이 되면은 이거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뭐가 될 수 있다? 고점이 나올 수 있다. 고점 재료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뭐가 중요하다? 승인이 된다 보다 이 승인이 될 것 같다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은 더 많이 올릴 수 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만약에 고각이 이런 식으로 올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고각 상승을 해 있어요.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갑자기 재료가 터지는 거면 그때는 이게 상승 재료라기보다는 하락을 전환시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물량을 넘기는, 그러니까 소문에 사고 이제 팔아날 때 그 이슈에 해당되는 그런 재료가 될 수 있으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미리미리 머릿속에 담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올해 아닌 내년 승인 전망 이런 게 나오는 이유가 밀리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좀 고점을 생각했을 때 밀렸을 경우에 좀 더 판단하기가 쉬워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다가 좀 힘들어요. 뭐 유튜브 영상 이렇게 올려드려도 그래도 멤버십을 더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왜?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영상에서 코인이나 이런 것들을 알았는데 그럼 도대체 어디서 매수하는 거고, 그리고 또 멤버십들만 이렇게 구체적인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드리니까 그게 좀 난 도움이 필요해. 어디서 사야 될지 난 잘 모르겠어. 그래서 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면 보시면 이런 것들처럼 코인명,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자세하게 제공을 해드리고요. 여기 보면은 녹색 체크 표시가 타겟을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보면은 요 손절가에 있는 목욕탕 표시가 손절을 닿았다라고 하는 건데, 보면은 요거 하나만 손절이 되고 나머지는 보시면 비트코인 캐시 타겟하고 크레딧 타겟하고 솔라나 이렇게 타겟하고 스택스 가고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매매를 좀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면 되는데, 멤버십 가입하는 방법은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가입을 해주시고 유튜브 커뮤니티를 들어오시면 이 텔레그램 브리핑방 그리고 우리 멤버십끼리만 소통할 수 있는 카톡 소통방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가지 링크 모두 들어오시고요. 들어오실 때 여러분들의 유튜브 닉네임과 동일하게 닉네임을 설정해 주셔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 2개 올린다고 좀 달렸는데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항상 도움이 많이 된다 하면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많이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